어, 잠시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달에 3주 전이죠. 저희 만나 뵌 게. 네, 3주 전에 한번 뵙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저 이 부스에 오셔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Recording in progress. 상당히 좀 뿌듯했던 시간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음에 혹시 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더마 아키텍트 관련해서 이제 너무나 많이들 들어보시고 이제 직접 또 사용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시면서 또 그 3주 전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정식 출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용을 하시고 나서 저희에게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건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얼굴이 이제 왜 커지는지는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쵸? 왜 처지죠? 왜 커지는 것 같죠? 바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늘어지는 현상이 바로 얼굴이 커진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뼈가 커지는 거는 아니죠. 바로 우리 피부의 진피층이 무너지게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 진피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은 바로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아루론산이 우리 바로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층에 형성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피부가 늘어지는 현상은 뭐였다? 바로 콜라겐의 감소를 통해서 엘라스틴이 손실이 되고 히아루론산과 영양물질들이 증발이 됨에 따라서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표피층이 무너지는 현상, 주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늘어지는 현상이 탄력 저하가 그대로 우리 피부에 표현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들은요, 지금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자의 망사형 구조를 가진 피부로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피부의 경우 노화된 피부는 이렇게 콜라겐의 구조들이 다 끊어져 있는 현상들.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 노화되고 무너진 피부의 상태를 다시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해주면서 우리의 피부를 한 번 더 잘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가장 바로 서야 한다. 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의 기둥을 바로 세워줌과 동시에 이렇게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콜라겐이 바로 기둥이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끔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콜라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콜라겐에 가득 담긴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다면 우리 피부 속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양물질을 꼭 채워 넣어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부의 완벽한 피부 케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콜라겐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영양을 가득 채워 넣어줘야지만 우리의 진짜 피부인 진피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이 더마 아키텍트,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더마 아키텍트는 바로 더마라고 하는 것은 피부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렇게 아키텍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키텍트도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아키텍트도 그리스어로 바로 건축하다, 설계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마 네. 아키텍트는요, 우리가 피부 설계하는 장인, 피부 건축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기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마 아키텍트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스킨 피트니스라고 하는 기술의 고주파와 초음파, 그리고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흡수 기술의 이온토포레시스, 일렉트로포레이션, 소노포레시스라고 하는 기능, 3중의 흡수 기술을 통한 피부 케어를 한 번 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피트니스 모드로 피부에 무너진 콜라겐을 바로 세우는 역할. 노화 콜라겐을 없애고 콜라겐을 다시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바로 피트니스. 그리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흡수의 기술을 가진 스킨 뉴트리션 모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더마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피트니스와 이제 뉴트리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트니스 모드는요, 우리 피부에 집중적으로 노화 콜라겐을 없애고 바로 어린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듀얼 고주파, 한 가지의 고주파가 아닌 우리는 두 가지의 고주파의 파장이 교차로 나오면서 피부에 더욱더 원활하게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 초음파가 쭉 피부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주파와 초음파의 역할은 달라요. 고주파는 우리가 느껴지는 열의 형태를 바로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주파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은 바로 피부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주파이고요. 고주파는 피부 속에 열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바로 피부 속에 노화된 콜라겐만 중요해요. 노화된 콜라겐. 건강한 콜라겐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 콜라겐만을 골라서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고주파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초음파의 경우는 에너지의 진동, 초음파 진동 에너지를 피부 속으로 흘려보냄에 따라서 피부 속에서 생성될 수 있는 우리 피부의 세포를 톡톡하고 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세포가 쫙 깨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피부 속 안에서 올라오는 콜라겐이 더욱더 빨리 다시 재생될 수 있게 촉진시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초음파의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 콜라겐을 제거함과 동시에 신호를 주면서 다시 어린 콜라겐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바로 우리 피트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입니다. 듀얼. 두 가지가 한꺼번에 케어가 되는 것. 그래서 진짜 열 에너지의 형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듀얼 고주파의 형태로 이 3MHz와 1MHz가 교차 방식을 통해서 우리 피부 속으로 깊숙이 전달되는 형태. 그리고 울트라사운드의 초음파의 파장이 피부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피부의 세포를 건드려 생성이 다시 더욱더 원활해지게 촉진시키는 기능. 그래서 진짜 열 에너지의 형태는 바로 이렇게 우리 피부 속에 전달됨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부 속으로 꾸준하게 열이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서 내가 이 6초 동안 피부 속 안쪽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콜라겐이 다시 재생이 촉진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타사의 제품과 요거는 우리 나중에 사이트나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요 화면만큼은. 자, 타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주파의 형태가 비교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자, 첫 번째 A 회사의 제품의 경우는 고주파의 형태가 고르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깊지 않다. 짧게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 피부 속에서부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깊이감이 짧다.
그리고 온도도 35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피부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비제품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에너지가 쏙 전달이 됨과 동시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듯한 이러한 현상. 또한 열의 에너지도 35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우리 제품은 어때요? 열의 깊이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한 굉장히 고르고 넓게 퍼짐에 따라서 이 한 곳에 집중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사의 여느 제품들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하고 정교한 형태를 가진 고주파의 형태로 우리 피부 속의 노화 콜라겐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과정을 바로 우리 더마 아키텍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더 깊고 넓고 균일하게 퍼짐에 따라서 한 곳에 집중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관리를 해줌에 따라서 이런 피부의 상태를 깨끗하게 원활하게 도와준다. 바로 이렇게 한 곳에 집중, 우리 보통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타사의 고주파, 초음파의 제품들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롤링 방식을 띠고 있어요. 움직이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샷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6초 동안 한 곳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열의 축적을 통해서 바로 그 특정 시간 안에 특정 깊이만큼 그 공간만큼 내가 이 피부에 닿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더욱더 확실하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더욱더 빠른 효과와 강한 효과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샷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세션을 나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실 전체 한 번에 50샷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활용을 해줌에 따라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케어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진 피부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콜라겐이 끊어지고 그 사이를 잡고 있었던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도 사라지고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던 이런 히아루론산이나 영양 물질들이 알아서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는 어떻다? 당김이나 찢어지는 듯한 건조함을 느끼는 현상 또한 바로 이 피부 속에 히아루론산이라는 영양물질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원인이 뭐였어요? 콜라겐이 무너지는 게 원인이었다. 그래서 콜라겐이 무너짐에 따라서 그 속에 있었던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영양물질도 다 같이 없어지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피부의 노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피부의 구조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피부 속 안에 더욱더 가득 담은 영양 물질들까지 채워짐에 따라서 피부가 더욱더 탄탄하고 촉촉함을 느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바로 이 영상 기억하실 거지만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초음파, 양쪽에 이 두 개의 도자 부분이 고주파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저렇게 노화 콜라겐만을 건드려서 노화된 콜라겐들만이 반응을 일으켜서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초음파의 파장을 통한 다시 한 번 더 재생이 촉진될 수 있게 유도해주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유도를 해주는 역할. 그래서 콜라겐이 바로 저렇게 쭉 솟아올랐을 때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지붕, 이 부분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지붕, 바로 표피층이 다시 쭉 올라오면서 모공도 쪼여지고 주름도 사라지고 피부가 쫙 당겨지는 듯한 효과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피트니스의 주 역할이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셨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꼭 무엇을 해줘야 돼요? 바로 흡수를 시켜서 영양물질들을 더욱더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무조건 재생만을 시킨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들 관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건조함의 형태는 바로 피부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증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영양분들을 더욱더 가득 담을 수 있게끔 채워주는 기능도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스킨 뉴트리션의 기능이죠. 바로 뚫고 넓히고 침투시키는, 밀어 넣어주는 역할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스킨 인핸스먼트의 스킨 뉴트리션 모드입니다. 바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은요, 전기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전기 구멍을 뿡 뚫어서 피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일시적으로 구멍을 만들어 초음파의 형태를 흘려보내면서 그 뚫린 구멍을 넓게 길을 터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었던 이온토포레시스의 전류의 흐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류를 흘려보내서 피부의 흡수를 더욱더 강하게 유도하는 것. 그래서 밀어서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피부에 먼저 구멍을 뚫어요. 바로 이것이 일시적인 장벽을 피부가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이 발라도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덕지덕지 밀리는 현상들. 바로 피부가 흡수하지 않는 형태로 피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개방시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뚫린 구멍도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못 들어가요. 그쵸? 많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소노포레시스라고 하는 초음파 파장을 통해서 이 뚫린 구멍을 더욱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좁은 문을 대문으로 만드는 것. 1차선 도로를 5차선 도로로 확장시키는 것. 이런 것처럼 넓게 확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하는 전류의 흐름을 통해 흡수를 더욱더 강하게 시켜주는 것. 바로 이 이온토포레시스의 기능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죠.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 우리 비타민 C는 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비타민 C라고 하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같은 극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려 나가는 자석과 같은 역할로서 더욱더 강하게 밀려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 일반적인 스킨케어, 우리 일반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비타민 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리 제품들은 스킨케어 모드라고 하는 플러스 이온의 흡수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셨을 때 받으셨던 히아루론산 패치 기억나시나요? 엑소좀 딥샷이라고 불렀던 거.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은 해드릴 거지만 엑소좀 딥샷은 우리 무엇으로 흡수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 C 모드로 흡수를 시킵니다. 그쵸? 비타민 C를 바르고 비타민 C 모드로 흡수를 시키는데, 왜 비타민 C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은 우리 플러스 스킨케어로 흡수시키는데, 왜 엑소점 딥샷은 마이너스인 비타민으로 흡수를 시키느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쵸? 알고 보니까 히아루론산이라는 성질도 이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소좀 딥샷을 흡수시킬 때에는
마이너스의 비타민 C 모드로 흡수를 시키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피부 깊숙이 밀어 넣어주는 작용을 도와준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로 흡수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콜라겐을 바로 세우고 흡수를 더욱더 강하게 시켜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타민 C가 우리 기존에 있었던 흡수의 기능보다도 이렇게나 많이 증가되는 현상을 느껴보실 수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아마 우리 다들 흡수시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빨리 밀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금방 뻑뻑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아마 예를 들어 90% 이상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금방 더욱더 빨리 뻑뻑해지는 현상.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 10명에 1명 정도는 어떤 느낌이 좀 있으시냐면 흡수할 때 오히려 비타민 C가 흡수가 조금 더디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발라서이기도 하겠지만 피부의 성질이 피부가 이 비타민 C와 히아루론산의 흡수를 잘 못하는 환경에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뻑뻑하게 금방 흡수되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처음에 이런 마사지도 많이 안 하시고 하신 분들 있으시죠. 관리 정말 거의 안 하고 계시다가 비타민 C를 싹 흡수시키시는 분들의 경우는 1분 30초 동안 계속 마사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흡수가 안 돼서 뭔가 계속 부드럽게 막 계속 롤링이 되는 형태들을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번 피부를 활성시켜 놓고 나면은 뒤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C는 뭔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사실 흡수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이제 피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다음 제품이 들어갔을 때 그 이후부터 그냥 쏙쏙 들어가는 형태다. 이미 피부가 열려버리니까. 그러한 형태를 함께 느껴보실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 스킨 뉴트리션으로 흡수를 시키시게 되면은 기존의 흡수 그냥 손으로 흡수시킬 때는 요 정도만 짧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깊게 포함되면서 흡수가 되는 형태를 함께 느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흡수시킬 때보다 2.5배 이상 더 깊고 많이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과정 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특히 피트니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부스팅 젤을 꼭 사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부스팅 젤의 가장 주요적인 목적은 바로 이 전도성입니다. 물을 기반한 이 흐름의 형태, 이 에너지, 고에너지를 피부 속으로 집중적으로 투여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형태로 이 부스팅 젤을 꼭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 고주파의 형태가 우리 피부 표면이 아닌 피부 속 열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라고는 했지만 다들 느낌 보셔서 아시죠? 겉에서도 따뜻한 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나 피부의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분포량 때문에. 그래서 그 열과 그 에너지에 대한 분포도를 피부 속의 안과 마찬가지로 피부 표면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이 부스팅 젤을 충분히 도포하셔야 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한쪽 우리 열심히 하시고 다음 쪽 하시려고 하다 보면 처음 발라놓은 요 자리들은 금방 피부에 딱 밀착되면서 꾸덕해지면서 얇아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그 얇아져 있는 부스팅 젤의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안 됩니다. 너무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쏙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갑자기 따갑다, 아, 따가워.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역할을 그대로 피부로 다 느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나 할 때 발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우리 피부는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미리 놓다 하더라도 약간 흡수가 됐다 싶으시면 다시 추가로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시고 하면서 다시 케어를 시작해 주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분포도가 너무 얇고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피부 표면에서는 따갑거나 아픈 현상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스팅 젤을 충분히 도포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이 부스팅 젤 사용을 하실 때 왜 꼭 또 써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어때요? 그냥 일반 로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열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몰리지 못하고 분산됨에 따라서 저렇게 갑자기 스파크 튀듯이 더욱더 강한 열의 자극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부스팅 젤이 어느 정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것이 피부에 너무 얇게 발려지거나 하게 된다면 저러한 비슷한 현상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관리를 꼭 해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안에는 우리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 같은 주름 기능성 성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티스트리만의 시카 성분이 더욱더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호막 형성.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스팅 젤을 나중에 쓰실 때 수딩 젤처럼 바르고 팩처럼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부가 혹시 조금 뜨겁다 이런 느낌 받으신다면 평소에도 그냥 가볍게 수분팩 하듯이 발라놓고 씻어내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하시고 나면은, 자, 이렇게 피부의 치밀도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 이 치밀도가 뭐였죠? 바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의 생성도가 높아진 것이 바로 치밀도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은 뭐였어요? 콜라겐이 없는 자리였죠. 근데 우리가 2주 동안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피부 속에 콜라겐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4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두툼해지는 현상까지 함께 더 느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탄력 있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복원력이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복원력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개 자국. 그쵸? 베개 자국 빨리 사라지는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원력은 베개 자국에 대한 실험이라기보다는 피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일부러 홈을 만들어요. 이렇게 일부러 파이게 만들어서 피부가 알아서 잘 채워지는 현상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채워졌냐, 요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저렇게 한 20% 정도밖에 안 채워졌대요. 근데 나중에 4주가 되니까 54%까지 피부가 쫙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때도 제가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1시간 걸릴 거, 30분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피부 베개 자국 생기면 이제 금방 사라지는 효과, 바로 탄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피부가 쏙 올라오는 형태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우리 요 턱선의 형태를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선을 먼저 찍어놔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피부 턱을 이렇게 들고 찍으시면 안 되고 정말 정직하게 옆에서 딱 이렇게 정면으로 딱 찍으시면은 옆에서 딱 찍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사실 우리는 이 턱선의 길이를 막 재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비교할 때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이중턱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됐는지 우리 이 턱살의 형태가 얼마나 많이 쏙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이따가
전체 한번 설명해드리고 조금 더 쉽게 재미삼아 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공쟁이 분들 모공이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공의 개선의 효과가 바로 이런 것처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늘어지면서 주름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들 그냥 주름은 그냥 갑자기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피부 표면으로 느껴지는 주름의 형태는 바로 모공이 늘어지고 모공이 연결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주름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좋아져야 실질적인 주름도 같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모공의 타이트닝 효과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또한 이렇게 큰 모공들이 이렇게 싹 사라짐에 따라서 모공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현상들도 함께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공쟁이 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셨겠지만 가끔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어디 많이 아쉬우세요? 코. 그쵸? 코는 근데 못 써요. 왜 못 쓰냐면요. 우리 피부의 조직이 조금 다릅니다. 피부에 이 피부 코는요, 뭔가 두툼하고 살이 많을 것 같고, 진피가 더 두꺼울 것 같지만, 오히려 혈관과 조직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바로 눈 밑, 이렇게 입가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얇고 연한 피부 조직이 있는 구간에는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자리들이라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단단한 뼈나 근육층이 아니라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자리라서 실질적으로 이 콜라겐의 생성 유도 자체가 굉장히 적대요. 그래서 우리가 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코에 혹시 모공을 줄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를 하고자 하실 때 코 주변만큼은 모공 세럼, 우리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초록 색깔 세럼 있죠? 필 말고 세럼으로 케어를 해주시거나 집중적인 에센스 제품을 통해서 우리 케어를 한 번 더 도와주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부에 치밀도, 탄력 복원력, 그다음에 턱선 타이트닝, 이런 탄력 개선, 모공 개선까지 다 함께 보셨다면 이렇게 우리 이 기능의 제품들, 이 더마 아키텍트는요, 이렇게 많은 특허 출원과 디자인 등록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가장 좋았던 기능이 뭐였죠? 네, 바로 기계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균 기능을 통해서 이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이 도자 부분을 살균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우리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이 단독적으로 절대 살균은 안 되죠. 그 집에 꼭 꽂아놓고 살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거치대에 충전기를 꽂아야 살균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냥 넣는다고 이게 자동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균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균 처리를 하실 때에는 꼭 거치대에 충전기를 꽂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들 궁금하셨고, 아마 이게 저도 조금 우리 리더님들께 아쉽다면 아쉽고, 좀 많이 사용 방법이 제대로 좀 홍보가 안 됐던 제품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도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본사에 저희가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좀 사용을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많이 어필을 한 상태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주요적인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여기 보시면 99.5%의 히아루론산과 0.5%의 엑소좀이라고 하는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100%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콜라겐 캡슐처럼 우리 콜라겐을 그렇게 알갱이화 시켜서 녹여서 쓰시잖아요. 그쵸? 우리 비타콜라겐 캡슐 보시면 그런 것처럼 히알루론산을 종이 패치로 만든 거예요. 어. 히알루론산을 종이 패치로 만들어서 그대로의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입니다. 엑소좀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피부 속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히야루론산은 특히나 3700 달튼이라고 하는 초저분자, 초저분자보다도 일반적인 초저분자보다도 더 작은 초저분자로 만들어져서 왜 그래서 우리 물기 있는 상태에서 쫙 붙이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 있으셨죠? 이게 흡수가 된 건지 만 건지 약간 이런 느낌. 흡수가 된 거예요. 어. 그냥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 우리 히알루론산은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닿으면 싹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그대로 피부 속으로 다 밀착돼 버리는 현상. 그래서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느낌이 있으셨겠지만 흰색 종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냥 흡수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은 언제 써요? 바로 피트니스 한 다음 날 사용을 하시는 걸로 말씀드렸었죠. 왜 피트니스 한 다음 날 사용을 할까요? 바로 콜라겐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 우리가 에너지를 주입하고 나서 바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약 24시간 이후부터 재생이 더욱더 원활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톡톡 건드리고 나서 이게 바로 쭉 올라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나무가 자라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서서히 자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상처가 나도 재생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피부 속의 노화 콜라겐을 없애고 에너지를 주입해서 너 일어나야 돼 이렇게 건드리고 나서는 바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시간에서 24시간 이후 가장 활발한 게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이 촉발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많은 영양과 보습이 집중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아루론산 딥샷을 언제 발라요? 다음 날 붙이시고 더 많이 영양을 공급하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생이 될 때는요, 오히려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의 형태나 영양분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간혹 아마 요즘에 사용해보신 소비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최근에 가입하셔서 우리 사용해보신 초창기 사업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도 우리 리더님들도 많이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사용하고 나서 당신은 몰랐는데 다음날 되면 땡겨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아마 본인이 느끼셨는데 말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 나 근데 이거 많이 발랐는데도 자꾸 땡겨.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거는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피부는 재생을 하는 과정 중에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속에 수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당겨지는 현상의 느낌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당겨짐은 정말 필요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든다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더 많은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날은 마스크팩을 한 번 더 하시거나 우리 그래서 프로틴시트 마스크팩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틴시트 마스크팩도 당일날 하는 것보다 다음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패치 붙이고 영양불질 바르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마스크팩 바르셔도 붙이고 흡수시키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더욱더 강한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게 피트니스한 다음 날과 다다음 날 더 많은 영양분을 넣어주세요. 당기는 현상은 정말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어, 그래서 그럴 때에는 더욱더 강하게 흡수를 시켜주셔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우리 여기서도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히아루론산 엑소좀 딥샷을 비타민 C로 흡수를 시켰어요? 히아루론산 또한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음의 전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음의 전하. 그래서 비타민 C 마이너스 전하를 흘려보내서 더 흡수율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 이거 나중에 출시하는 제품이잖아요. 나중에 출시할 때 나는 기계 없는데 어떡하죠?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똑같이 충분히 피부에 물기를 발라 놓은 상태에서 미스트를 뿌려서 붙이고 흡수시킬 때는 뭘로 해준다? 비타민C 모두를 흡수를 시켜주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원래는 비타민C를 바르고 하시잖아요. 그쵸? 요 영상을 보시거나 먼저 사용하기 전에 저희에게 물어보고 쓰신 분들은 그래도 잘 쓰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뒤에 설명만 보고 쓰신 분들은 간혹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비타민 C를 바르고 나면은 물기가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 이 패치, 저희가 이게 샘플이 없어서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자, 이 제품을 딱 뜯었을 때 보면 패치가 저렇게 베이지색 패치가 있고 뭔가 덜렁덜렁한 흰색 부직포가 있었죠. 흰색 부직포가 가운데 딱 두 장 겹쳐져 있고 그게 막 덜렁덜렁해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건데 바로 그 베이지색의 안쪽 면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게 히아루론산이거든요. 그게 서로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역할의 부직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덜렁덜렁해요. 그 흰색 부직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물기가 없어야 되겠죠. 물기가 있으면 그 패치를 잡았을 때 그 잡은 자리는 쏙 녹아버립니다. 손에 물기를 꼭 다 닦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패치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베이지색이 위로 올라오고 베이지색이 같이 붙어있는 흰색 면이 피부에 닿으면 돼요. 그리고 밑을 쭉쭉쭉쭉 뿌려주시면 바로 요런 느낌으로 흰색의 요 패치가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베이지색 패치를 붙이실 때 우리가 요 그림처럼 보시면 요 그림처럼 저렇게 흰색 패치만을 뜯어서 붙일 수는 없어요. 정말 얇은 종이기 때문에 저렇게 뜯어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베이지색을 요 화면처럼 피부에 붙이고 물을 뿌리면 그대로 밀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지색을 떼어서 이렇게 베이지색 안쪽 면을 다시 보시면 흰색이 없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피부에 그대로 밀착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C로 흡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인 자리를 보면 이렇게 더욱더 윤기가 많이 나는 느낌이 있으실 거거든요. 혹시 지금 안 쓰신 분들 가지고 계시다면 피트니스 하고 다음날 한 번 더 저렇게 사용해서 저렇게 피부가 붙인 자리 안 붙인 자리 경계가 좀 빛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물에 녹아서 피부에 밀착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요거 사용하시고 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거 딱 붙이고 나니까 너무 쫀쫀하고 좋았는데 흡수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피부가 흐물흐물해진 것 같대요. 붙이고 있었을 땐 좋았는데. 근데 사실은 흡수가 되는 이게 붙이고 나서는 바로 이 패치가 피부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쏙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저렇게 윤기가 나거든요. 그럼 뭔가 갑자기 땡땡해진 듯한 느낌의 피부 표면에 뭔가 코팅시켜 놓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느낌을 탄탄해졌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고 이게 쏙 이게 기계로 흡수시키고 나서는 그게 이제 쏙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면 어때요? 다시 내 피부 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간 흐물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흡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코팅된 느낌이 있다가 기계로 한번 이렇게 싹 돌리고 나서 아니면 손으로 흡수시키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 코팅된 아까처럼 코팅된 느낌이 없어졌어. 윤기 나는 느낌이 좀 사라졌어.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그래서 피부에는 그대로 밀착이 됐을 거다. 이 부분들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요거는 언제 사용을 한다? 바로 피트니스를 한 다음 날. 그때 더 많은 영양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더 강하게 혹시 히아루론산 패치가 현재 없다, 나 벌써 다 썼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마스크팩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주의사항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 50샷 이상 사용해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부작용이냐면 자,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고 우리 한꺼번에 제가 좀 얼굴 크게 좀 잡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일단 아키텍트랑 같이 못 쓰는 제품 요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세요. 각질 제거 같이 못 씁니다. 요 제품들 혹시 바르셨거나 각질 제거를 한 날은 피트니스뿐만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뉴트리션도 안 됩니다. 예, 우리 몇 명의 리더님들이 굉장히, 나 몰랐는데 약간 이런 표정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한번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뉴트리션도 아무 느낌이 없다 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뉴트리션도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안티링클 퍼밍 시럼이나 포티나인 리셋 프로그램 같은 영양 앰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 성분이 각질 제거는 아니지만 레티놀이 각질 박리 현상이 있죠. 포티나인 리셋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고영양 앰플이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은 쓰시더라도 안 되고요. 각질 제거는 특히나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피트니스를 내가 오늘 했어요. 그러면 각질 제거는 3일 뒤에, 4일 뒤에 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트니스도 며칠에 한 번씩 해요? 3일에 한 번씩 하죠. 그러한 단계처럼 3, 4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피트니스를 했어요? 다음에 각질 제거를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니고 3일 뒤에 각질 제거. 그럼 그날은 피트니스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다만 다음 날 흡수는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각질 제거를 했어요. 그럼 오늘 기계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흡수만 시키시면 돼요. 기계 사용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일은 뭘 할 수 있어요? 흡수는 가능합니다. 뉴트리션은 대신 세게 안 돼요. 약하게, 가볍게. 단계를 내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한두 단계 더 낮춰서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한 3일 뒤에 피트니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엔자임 파우더도 되도록이면 피트니스하는 당일날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루미네이팅 세럼은 사용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 끝난 것 같고요. 제 얼굴 크게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우리 리더님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드리고 그동안 우리 리더님들이 사용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던 거를 제가 꼭꼭 집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50샷까지가 기본 세팅 값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10번, 여기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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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그쵸? 그래서 사실은 50번이 기본 세팅 값.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50번 이후에 필요하면 또 해도 돼요. 그래서 최대 150샷에서 200샷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부작용. 나는 오늘 200샷을 할 거야. 여기 50번, 여기 50번, 한꺼번에 50번을 막 조사를 하신 거. 자, 조사는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쏘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네, 50샷을 여기에 딱 집중적으로 다 써버리시고 나서 나중에 여기 다시 50샷을 시작하세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겠죠.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리더님들, 자, 700명의 리더님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 600명 이상은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괜찮대. 우리 200샷까지 괜찮대. 자, 우리 귀찮으니까 여기 빨리 50샷 다 하고 여기 하자. 네, 하신 분들 실습도 저랑 얘기를 많이 있으셨을 들어봤는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그런데 이게 두 번이 반복되고 세 번이 반복되고 하시잖아요. 예민해집니다. 또한 나는 괜찮았는데 상대방은 여기 50샷 한꺼번에 썼더니 그 당일날 바로 피부가 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벌겋게 올라오고 상처 난 것처럼 이렇게 뭔가 피부에 막 각질 생기고 딱지 올라오고.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나는 괜찮았어. 어. 근데 나랑 같이 한 사람 여기가 이제 확 뒤집어져서 나 큰일 났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피부의 상태는 너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한번 써봤을 때 나 괜찮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을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을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도 이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번을 한꺼번에 했어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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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을 했어요. 그럼 다시 오세요.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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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렇게 해서 네 바퀴를 도세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50번 쭉 쏘고, 여기 50번 쭉 쏘고,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셨죠? 왜 안 된다? 강한 에너지를 특히나 더욱더 촘촘히 사용하시고, 안 그러면 아무리 촘촘이라도 50번을 한꺼번에 쏘시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곳에 그 많은 굉장히 자극적인 에너지가 쏘이게 되면 건강했던 피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부 좋아지려고 사용했던 건데 오히려 피부가 음, 막 상처 난 것처럼 빨개지고 얇아지고 하는 느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예방하고자 우리 리더님들부터 먼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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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샷 쓰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왜냐하면 한 번 10번으로 한번 크게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느 정도 좀 피부가 가라앉은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부터 우리 여기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은 그런 질문이 저희에게 안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그리고 또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왜 꼭 에너지를 레벨을 세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레벨과 상관없이 주파수가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레벨을 조절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한꺼번에 쏘느냐 마느냐. 주파수와 에너지의 분량은 다릅니다. 주파수는 계속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피부의 사람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더 두꺼운 사람은 에너지를 좀 강하게 부여해서 빨리 쏘는 거예요. 그래야 깊게 빨리 도달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피부가 얇은 사람이 에너지를 막 세게 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빨리 도달해버리니까 피부가 놀래는 거예요. 근데 얇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하게 해서 에너지의 세기를 조절해 주는 거.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레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여기서 나는 5단계로 했으니까 괜찮았어. 나는 피부가 좀 얇았던 것 같은데 나 5단계로 해서 나 너무 괜찮았거든? 너도 괜찮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네. 왜 안 돼요? 나도 얇고 예민하다 느꼈어도 그 내가 느끼는 정도와 남의 피부는 절대 다릅니다. 어. 우리 피부 두께를 사실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피부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피부 조직을 잘라서 갖고 가가지고 실험실에 갖고 가. 그렇게밖에 사실 측정을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두께 측정은.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혈관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 사람의 홍조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사실은 예민도를 조금 더 눈으로 가시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남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5단계로 사용을 해서 남도 5단계로 해서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피부가 좀 예민해요 하실 것 같은 분들은 3단계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걸 조금 낮춰서 권장을 드리고요. 더 예민하신 분들은 2단계도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우리 두세 번 쓰고 나서 여기가 뜨겁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안 느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열감이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어, 왜냐하면 그 표면에서의 작용하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 에너지의 전달력이었던 거고 피부 속으로 초음파와 고주파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강한 콜라겐은 절대 파괴되지, 어떠한 자극에도 건강한 콜라겐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을 쏘였을 때 노화 콜라겐만이 반응을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것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열이 좀 세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내 원래 있던 콜라겐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생긴 부분들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가끔요,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탄력 잡아주는 거면 우리 여기 우리 여기 머리가 우리 두피가 처지면 얼굴이 3cm 처진다고 했으니까 두피에도 써도 좋겠네요. 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럼 우리 엘사백은 왜 안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문제는 이 고주파의 파장은요. 에너지가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얼굴에 이렇게 대보신 적 있으실까요? 찌릿찌릿하신 부분 경험해 보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이었는데 이게 딱 닿으니까 엄청 따가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에너지의 출력을 방해하는 거, 균일하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찌릿찌릿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고주파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대 헤어라인 쪽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헤어라인이 아닌 이쪽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얼굴 전체.
자, 눈두덩이 케어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썹 위쪽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심부볼이나 팔자주름 고민이라고 해서 여기만 디립다 막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가 케어가 돼야 돼요. 바깥쪽이 케어가 돼야 당겨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해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자, 우리 요거 사용하실 때 보면은 자, 에너지의 전달이 피부에 바짝 닿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가끔 오시다 보면 뒤로 오셨을 때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으시죠? 뒤로 올수록. 근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한쪽이 들려있는 상태가 되면은 엄청 따갑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이 에너지의 전달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도자가 고주파가 나오는 에너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에너지의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U자형 쉐입 계속 말씀해 U자형 쉐입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피부가 이렇게 닿았을 때 한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U자형 쉐입.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원리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따갑고 아프고 뜨거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갈수록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 하실 때 꼭 거울을 보면서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다 보면 여기 한쪽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피부에 바짝 붙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서 하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래도 그때는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꼭 바짝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간혹 하시다가 요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를 양쪽 이 도자를 꼭 은색 요 도자를 양쪽을 같이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힘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그러다가 피트니스가 안 돼요. 되다 안 되다 자꾸 그래요. 이러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요거 꼭 잘 잡았는지 체크. 그죠? 이게 간혹 하시다 보면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손에 힘이 좀 풀리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잡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뭔가 닿았는데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게 왜 그래? 손이 너무 건조해서 그래요. 손이 너무 건조하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짝 잡아주시고 혹시나 너무 건조하니까 라고 해서 물을 만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로션을 살짝 발라주시고 잡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부러 앞에 설명을 좀 최대한 빨리 좀 도와드렸고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주요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더님들이 좀 실수하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주적으로 일부러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분까지 저희 가능한가요? 시간은 10시까지인데요. 지금 네네. 채팅창에 질문이 많으셔서 강사님 네네. 괜찮으시면 몇 아, 네, 가지만 저는 더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네네. 네. 그러면, 자, 제가 앞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내용부터 좀 볼게요. 피트니스 당일날 피부 가려움이 생기신 장미수 리더님. 이거는 에너지의 세기가 너무 셌던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극을 받으신 거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순간적으로 건조함이 좀 생기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출력, 그 단계를 꼭 조절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영양크림이나 로션 그리고 마무리에 아까 슬리핑팩 잠깐 말씀해 주신 분 계셨었는데 슬리핑팩을 발라서 진정을 빨리 시켜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2회차부터 좁쌀여드름들이 생겼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피부의 순환력이 촉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피부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염증성의 물질들이 조금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확 뒤집어진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안 맞은 상태거나 과하게 관리를 했거나 했을 때 문제지만 일부 한두 개씩 좀 올라오는 거는 순환이 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겠다.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번지듯이 올라오는 거면 또 사용감에 아니면 제품상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는 원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약간의 트러블들이 순환이 되는 과정에 빠져나오는 거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좀 그냥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여드름 있으신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화농성 여드름이신 분들은 사실은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염증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활발해져요. 그러면 그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활발해지니까 이게 이 피부 상처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좁쌀 여드름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써도 사실은 무방할 수 있지만 화농성 트러블이나 염증성을 많이 띠고 있는 트러블은 그래서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피트니스 사용하고 퍼밍 마스크팩을 바로는 안 되고요. 네, 바로 말고 다음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피트니스라고 하는 기능이요. 상대적으로 별 느낌 없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피부 속에 계속 감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퍼밍 마스크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마사지나 이런 과정 그리고 또 한 번 씻어내는 과정의 형태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는 다 피해서 해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피트니스 사용 후 포티나이트는 며칠 후부터 가능한가? 음,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고영양 앰플이라 뭐 다음 날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피부 상태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사용을 하자면 피트니스 사용 후에 3, 4일 이후, 2, 3일 이후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연결해서 쓸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이에는 절대 기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리핑 마스크를 쓰고 싶으면 어느 단계 쓰나요? 왜 우리 크림까지 하고 스킨케어 모드로 마사지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딱 써봤을 때 가장 느낌이 좋았던 거는 크림까지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흡수를 시키고 그 위에 슬리핑 팩을 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한번 우리 리더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슬리핑 마스크를 흡수시키셔도 됩니다. 슬리핑 마스크를 스킨케어로 흡수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크림 위에 바로 슬리핑 마스크 얹고 마사지 하셔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슬리핑 마스크가 좀 도톰하게 발려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밀려나가는 그 느낌보다는 그냥 얹고 주무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주 2회 피트니스 샷은 어느 기간 정도 하면 되나? 1개월 정도 이상이 되지. 저희 요거 기간 상관 전혀 없고요. 계속 꾸준히 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좋은 효과고 중간에 혹시 이렇게 좀 강하게 관리하는 거니까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피부가 싹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뭐 2주 안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복의 속도나 노화의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피부는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사실 지금도 우리는 노화가 조금씩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케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트니스 후 간질간질한 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피부 표면에 자극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습제 발라주시고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
이거 잘못 쓰시고 얼굴이 부었어요 이러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눈두덩이 부었어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피트니스는 화장품을 바르고 눈두덩이가 부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 화장품을 쓰신 걸까요? 아니면 흡수를 시키는 과정이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화장품을 바르고 눈두덩이가 붓는 이유는 없죠. 네, 일반 그냥 화장품만 바르고 붓는 이유는 없을 걸. 근데 만약에 그냥 화장품을 발랐는데 부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분적인 문제에 대한 알러지의 반응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근데 바르고 기계를 돌리고 부었어요 이러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뭐냐면 눈에다가 마사지 하신 거예요. 예. 우리 피트니스는 쓰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뉴트리션 하실 때 눈에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신 경우들 간혹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과 코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귀 뒤에 림프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쓱쓱 다 마사지 하시는 경우들 있거든요. 잘못하면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면 안 되는 자리는 꼭 기억하셔서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돼요? 일단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사용하는 자리는 똑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노폐물이 쌓이는 자리들이죠. 네. 노폐물, 쇄골도 마찬가지고 우리 귀 뒤 여기도 노폐물이 있어요. 여기 관자놀이도 너무 강하게 에너지를 주입해서 막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노폐물이 쌓이는 자리들은요. 자칫 역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쓰레기통 이렇게 쓰레기통 하수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쓰레기를 담는 공간인데 이 부분들이 마사지가 돼서 너무 활발해지잖아요. 역류합니다. 얼굴이 부어요. 너무 눈가 가까이 하셨거나 너무 여기만 집중하셨거나 자칫 예민한 구간에 강하게 마사지를 하셨을 때 진동이나 아무 느낌이 없다 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초음파와 에너지의 형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순환의 형태가 우리 피부를 자극시키면서 붓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